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언니와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그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언니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았다. 오빠, 오늘 밤 만나요. 나 기다리고 있어. 내 심장이 짓눌리는 듯했다. 마치 금지된 비밀이 어둠 속에서 드러난 것 같았어. 내가 가장 믿었던 언니가 내 행복을 몰래 훔치고 있었을까? 나, 혜진, 30살. 민우와 결혼한 지 3년째야. 우리의 삶은 완벽해 보였어. 아늑한 작은 아파트, 저녁에 함께 요리하는 시간. 그리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언니 은지. 은지는 나보다 2살 많아.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모든 비밀을 공유했지. 은지는 민우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라고 칭찬하곤 했어.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기록을 훑어보았어. 친밀한 말투, 익숙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내 손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어.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왜 내 친언니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나는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숨이 가빠왔다. 그 메시지들은 최근 것이 아니야.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어.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은지가 썼어. 나도 그래. 하지만 혜진한테 조심해야 해. 민우가 답했어. 나는 칼에 베인 듯 아팠어.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 내가 2번째 엄마처럼 생각했던 언니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악몽일까? 나는 속으로 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 결국 나는 바로 대면하지 않기로 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 위해 침착해야 했어. 하지만 가슴 속에는 분노와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 다음 부분을 계속 들려드리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 부탁드려요. 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 끔찍한 밤 이후 나는 민우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민우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내 심장에 칼이 꽂히는 듯했어. 마치 그가 은지 언니와 함께 어두운 비밀을 커튼 뒤에 숨기는 것 같았어. 나, 혜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나는 몰래 민우의 차에 GPS 앱을 설치했어.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어.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교회의 작은 호텔을 가리켰어. 나는 손이 차갑게 식으며 물었어. 그들이 이렇게까지 갔나? 나는 침착한 척은지 언니에게 전화했어. 언니, 요즘 바빠? 언니는 밝게 웃으며 둘러댔어. 응, 일 때문에 정신없어.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흔들렸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는 듯했어. 나는 멈추지 않았어. 그날 밤 민우가 깜빡한 컴퓨터에서 그의 이메일을 확인했어. 숨겨진 폴더가 나타났고 민우와 은지 사이에 수많은 이메일이 있었어. 평소 장소에서 만나 더 못 기다려. 민우가 썼어. 은지는 답했어. 잘못인 거 알지만 멈출 수 없어. 내 심장이 짓눌리는 듯했어. 익숙한 카페의 한쪽 구석에서 그들이 껴안고 있는 사진을 찾았어. 노란 불빛 아래 은지의 미소가 빛났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가 나를 깨웠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잔인한 게임이었어. 갑자기 더 오래된 이메일을 발견했어. 은지가 민우에게 회사 빚을 갚기 위해 큰 돈을 빌렸다는 거야. 민우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애매한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나는 충격에 손이 떨려 물컵을 떨어뜨렸어. 언니가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민우에게 이용당한 걸까? 피해자일까? 공모자일까? 내 마음은 엉킨 실타래 같았어. 나는 민우의 친구 동호에게 연락하기로 했어. 민우가 늘 너무 솔직하다고 무시했던 사람. 나는 메시지를 보냈어.
동호 오빠, 급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카페 구석에서 만났어. 희미한 불빛이 우리를 감쌌어. 나는 목이 메어 모든 걸 털어놨어. 동호는 손을 꽉 쥐며 환한 눈빛으로 말했어. 혜진, 내가 도울게. 민우는 너 같은 사람과 있을 자격 없어. 그의 눈을 보니 폭풍 같은 내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어. 그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동맹이 필요했어. 나와 동호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 희미한 불빛이 내 마음의 폭풍을 감추는 듯했어. 나는 속삭였어. 동호 오빠, 저 그들을 현장에서 잡고 싶어요. 진실이 드러나야 해. 동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 혜진, 민우 차에 카메라 설치할게. 내 심장이 세게 뛰었어. 마치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기분이었어. 우리는 몰래 민우의 차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 손이 떨리며 구석에 붙였어.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민우와 은지가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녹화했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쳤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분노가 나를 정신 차리게 했어. 이게 내가 필요한 증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 심장이 찢기는 듯 아팠어. 확실히 하기 위해 함정을 파기로 했어. 나는 태연하게 은지 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언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오늘 저녁에 와. 은지는 아무 일 없는 듯 환하게 웃으며 승낙했어. 그날 밤 식탁은 촛불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폭풍전처럼 무거웠어. 민우는 은지 옆에 앉아 계속 핸드폰을 흘끔거렸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 나는 그들을 관찰했어. 민우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걸 알아챘어. 은지는 여전히 일 이야기를 하며 웃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 혜진, 너랑 민우 있어서 정말 행복해. 언니가 말했지만 눈은 내 시선을 피했어.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테이블 아래에서 물컵을 꽉 쥐었어. 갑자기 동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혜진, 카메라에서 새 영상 확보했어. 오늘 아침에도 그들이 만났어. 내 심장이 조여왔어.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우와 은지는 호텔에서 몰래 만난 거야. 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 이제 끝내야 해. 나는 동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내일 밤 호텔로 가요. 대면하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차 안에서 그들이 껴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 과연 내가 맞설 힘이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내 뒤에서 속이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날 밤 나와 동호는 호텔 문 앞에 서 있었어. 흐릿한 네온 불빛이 우리의 긴장한 얼굴을 비췄어.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준비했어. 심장이 북처럼 뛰었어. 혜진,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야. 동호가 내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어. 내가 여기 있어. 겁내지 마. 우리는 호텔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 초현실적인 노란 불빛이 벽을 비추며 악몽 속으로 이끄는 듯했어. 304호를 찾았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문을 살짝 밀었어. 눈앞에 민우와 은지가 어둠 속 금지된 열정에 휘말려 있었어. 그들의 몸이 폭풍우처럼 얽히며 멈출 수 없는 흐름을 이루고 가쁜 숨소리와 넘쳐나는 친밀한 움직임이 경계를 초월하며 희미한 불빛 아래 구불구불한 곡선이 드러났어. 나는 카메라를 켰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 너희 둘 다 끝났어. 민우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더듬으며 혜진, 미안해. 은지는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갑자기 은지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혜진, 언니가 억지로 당한 거야. 민우에게 빚진 돈 때문에 그가 날 이용했어. 나는 멍해졌어. 심장이 짓눌리는 듯했어. 민우가 소리쳤어. 그녀가 거짓말해. 자발적이었어.
나는 그들의 눈을 봤어. 공포와 거짓이 뒤섞여 있었어. 너희들 다 잘못했어. 나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어. 언니는 내 언니였지만 배신을 선택했어. 나는 그들의 말과 겁먹은 눈빛을 하나하나 녹화했어. 동호는 뒤에 서서 내 손을 잡아줬어. 힘이 되어줬어. 가자, 혜진, 그가 말하며 날 그 답답한 방에서 끌어냈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에 몸이 떨렸지만 분노는 여전히 불타올랐어. 나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지금 이혼해야겠어요. 마음속으로 물었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동호의 눈을 보니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였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떤 앞날이 기다리든 맞서 싸울 거야. 나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 이혼 서류에 서명한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 민우는 계속 전화하며 애원했어. 혜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 내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황무지 같았어. 부서졌지만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어. 동호가 나타나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어. 혜진, 괜찮아? 며칠 내 집에서 지내.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캐리어를 끌고 동호의 아파트로 갔어. 초현실적인 공간에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내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는 듯했어. 어느 저녁 내가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털어놓자 동호가 말했다. 나도 민우에게 일로 배신당한 적이 있어. 등 뒤에서 칼 맞는 기분을 알아. 나는 그를 보며 깊은 공감을 느꼈어. 갑자기 은지가 문 앞에 나타났어. 눈이 퉁퉁 부었어. 혜진, 언니가 후회해. 민우랑 완전히 끊었어. 나는 멍해졌고 가슴이 아팠어. 언니,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어.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떠났어. 그녀의 그림자가 밤속으로 사라졌어. 나와 동호는 카페를 열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야. 매일 우리는 설계도를 그리고 컵 하나하나를 고르며 황폐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듯했어. 나는 속으로 물었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동호가 옆에서 미소 짓는 걸 보니 새로운 빛이 어렴풋이 보였어. 나와 동호는 완성 중인 카페에 서 있었어. 새나무 냄새와 커피 향이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뒤섞이며 희망의 그림처럼 선명해졌어. 동호가 내 손을 잡았어.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눈이 빛났어. 혜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 마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어. 우리는 매일 함께 일했어. 테이블과 의자를 고르고 커피를 내리며 그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에 봄바람처럼 불었어. 어느 저녁 노란 불빛 아래 동호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 나는 내가 웃고 있음을 깨달았어. 고통의 날들 이후 처음으로. 갑자기 민우가 카페 문 앞에 나타났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소리쳤어. 혜진, 나한테 돌아와.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멍해졌고 심장이 조여왔어. 하지만 동호가 앞으로 나서며 날 막았어. 단호한 목소리로. 민우, 혜진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야. 방해하지 마. 민우가 달려들며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동호의 단단한 눈빛에 주춤하며 물러났어. 나는 떨렸지만 동호의 따뜻한 손이 나를 붙잡았어.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듯이. 날이 갈수록 카페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어. 나와 동호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손님에게 커피를 내렸어. 마치 내 마음에 새 집을 짓는 것 같았어. 나는 속으로 물었어. 이게 사랑일까? 동호가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미소 지으며 나를 볼 때 내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리듬을 느꼈어. 나와 동호의 카페는 이제 동네의 빛나는 장소가 되었어. 노란 불빛이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어. 손님들은 우리를 좋아했어. 나를 예쁜 사장님이라 부르고
동호를 이상적인 남편이라 놀렸어. 손님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줬어.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 어느 오후 그는 소셜미디어에 내가 남편의 친구를 뺏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어. 그 독한 말들이 나를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리는 듯했어. 악플을 읽으며 몸이 떨리고 가슴이 아팠지만 동호가 내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어. 혜진,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진실은 스스로 말할 거야. 그는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모두 앞에서 내 옆에 섰어 선언하듯 말했어. 혜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갑자기 은지가 카페로 편지를 보내왔어. 떨리는 글씨로. 혜진, 언니는 도시를 떠나 고향에서 작은 빵집을 열었어. 너의 행복을 빌어. 나는 멍해졌고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어. 나는 답장했어. 언니, 평안하길 바래. 그날 밤 희미한 불빛 아래 나와 동호는 카페 벽에 그림을 그리며 우리 미래를 그려나갔어. 나는 속으로 물었어. 이 행복이 진짜일까? 동호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볼 때 내 마음을 녹이는 불꽃 같은 그의 눈에 나는 새 보금자리를 찾았음을 알았어. 그날 밤 카페의 노란 불빛이 별들처럼 흩뿌려졌어. 동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반짝이는 반지를 내밀었어. 혜진, 내 아내가 되어줘. 내 심장이 세게 뛰었고 행복의 눈물이 흘렀어. 마치 모든 고통이 이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녹아내린 듯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어 답했어. 응, 나 동의해. 하지만 그 순간 민우가 나타났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혜진, 너의 행복이 부러워. 미안해.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 민우, 너는 이미 기회를 잃었어. 동호가 나를 끌어안으며 단호히 말했어. 혜진은 내 미래야.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라졌어. 그의 그림자가 밤속으로 흐려졌어. 갑자기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혜진, 언니는 고향에서 빵집을 열었어. 이제 평화롭게 살아. 너도 행복하길.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 언니, 평안하길 바래. 그날 밤 나와 동호는 카페에서 작은 약혼 파티를 열었어.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어. 우리는 함께 커피를 내리고 벽에 새 그림을 그리며 삶의 새 장을 썼어. 나는 속으로 물었어. 이게 진짜 행복일까? 동호가 내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볼 때 내 영혼을 데우는 불꽃 같은 그의 눈에 나는 새 출발을 찾았음을 알았어.